이 말은 인터넷 문화에서 시작된 벌레라는 말에서 기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벌레는 인터넷 유저들 중에서 지질한 그런 사용자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비속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벌레라고 칭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유저들을 가리켜서 벌레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 문화가 이제 인터넷 바깥으로 나오면서 뭐뭐충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맘충, 진지충, 또 뭐 한남충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특징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과거에도 물론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서 식충이나 기생충이나 이런 말들을 썼는데 그런 농담과 달리 이 맘충이나 진지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무개념, 눈치 없음이죠.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무슨 충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숨어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했지만 규범에 대한 강력한 욕구들이 있는 거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나의 자유로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본격화되면서 나의 쾌락과 상대방의 쾌락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쾌락들에 대한 자기 주장들이 강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규범에 대한 규제가 또 강력하게 부상하게 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또는 혼자 실수를 함으로써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들을 맘충이라든가 진지충 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실질적으로 혐오의 감정들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혐오의 어떤 말들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죠. 혐오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본의 아니게 행하게 되죠. 그 행동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혐오적 표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혐오적 표현들이 일반적인 어떤 현상을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정한 대상들, 예를 들면 동성애자라든가 이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이런 충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를 무슨 충이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식의 혐오 표현들을 남발했을 경우에는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적 토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무슨 충이라는 표현들을 자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혐오와 관련된 광범위한 합의들, 혐오 표현이 문제가 많고 사회적인 안정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이런 무슨 충이라는 말의 어떤 쓰임새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제정된다면 이런 언어들의 사용들도 조만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